새해가 되면 모두가 달라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3월이 되면 헬스장은 텅 비고 6월이 되면 작심삼일이었다는 자조 섞인 농담만 남죠.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새해 결심이라는 구조 자체가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새해 다짐을 지키는 사람은 100명 중 8명 뿐입니다. 나머지 92명은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8명이 새해 목표를 달성한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다른 방식을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부터 왜 대부분의 새해 결심이 설 연휴를 넘기지 못하는지, 그리고 결국 새해 목표를 달성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새해를 마법의 순간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뭔가 특별한 힘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작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헬스장 3개월을 바로 끊고 토익 교재를 사고 새벽 기상 루틴 계획표를 만듭니다. 문제는 1월 2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새벽에 일어나 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5시 반에 번쩍 눈을 뜨면서 일어나는 건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러닝머신 한 번 안 탔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1시간씩 달릴 수 있을 리 없어요. 새해는 날짜가 바뀐 것뿐이지 당신의 몸과 습관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착각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이때는 모든 SNS의 자기개발 컨텐츠에서 1월 1일을 새 출발의 날이라고 부르거든요. 새해와 새로운 마음, 올해는 달라질 거야, 올해는 너의 해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이 12월부터 쏟아집니다. 광고는 더 노골적이죠. 새해 맞이 헬스장 할인, 새해 다이어트 특가, 새해 자기개발 패키지, 마치 1월 1일에만 살 수 있는 특별한 상품처럼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게 돼요. 1월 1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이날부터 는 뭔가 다를 거라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1월 1일에 결심을 세운 사람이 다른 날 세운 사람보다 6개월 후 성공 확률이 10배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1월 1일이 마법의 날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날을 의미 있다고 느끼니까 더 진지하게 시작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구분점이 생기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를 나누는 선명한 경계선이요. 그래서 출발하기엔 좋은 날이에요. 문제는 그 진지함이 2주를 못 간다는 겁니다.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다들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1월 1일의 특별함은 대부분 하루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1월 2일이 되면 평범한 일상이 반복돼요. 출근하고, 회의하고, 야근하고, 퇴근합니다. 어제 세웠던 거창한 계획은 현실 앞에서 금방 무너져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겠다던 계획은 알람 소리만 듣고 다시 잠들게 됩니다. 퇴근하고 영어 공부 2시간 하겠다던 계획은 소파에 누워 유튜브 보다가 끝나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역시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작년이랑 똑같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1월 1일의 특별함으로 1월 2일의 평범함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단 하루의 결심으로 30년 동안 쌓인 습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시작해요. 새해니까 가능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크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라톤 완주가 목표면 일주일에 10km씩 3번 뛰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토익 900점이 목표면 하루 2시간씩 공부하겠다고 다짐하죠. 살 빼는 게 목표면 탄수화물 끊고 닭가슴살만 먹겠다고 선언합니다. 처음 2주는 됩니다. 의지가 넘치니까요. SNS에 인증샷도 올리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10km 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번 건너뛰고 그 다음 주는 2번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가게 됩니다. 헬스장 가방은 현관구석에 쌓이고 런닝화에는 먼지가 쌓이고 3개월 끊어놨던 헬스장 회원권은 한 달 만에 잊혀지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큰 목표에는 반드시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착각이죠. 마라톤 완주하려면 당연히 많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익 900점 받으려면 당연히 오래 공부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운동 5회, 하루에 공부 3시간, 식단은 완벽하게 관리하기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온갖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내일은 야근해야 하니까, 다른 날은 몸이 안 좋아서, 또 다른 날에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라는 핑계요.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쓴 책에 2분 규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떤 습관이든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크기로 줄이라는 거예요. 마라톤 완주가 목표라면 하루 2분만 뛰는 거죠. 토익 공부가 목표라면
단어 5개만 외우는 겁니다. 책 읽기가 목표라면 한 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죠? 2분 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단어 5개 외우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2분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좋아도 2분은 할 수 있고, 야근을 해도 2분은 낼 수 있고, 비가 와도 2분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2분 이상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닝화 신고 밖에 나갔는데 2분만 뛰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10분은 뛰게 됩니다. 단어 5개 외우려고 책 펼쳤는데 어차피 펼친 거 한 페이지는 보게 돼요. 중요한 건 시작의 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작게 시작해요. 아주 작게요. 하루 1%씩만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는 눈에 안 보이죠. 한 달 지나도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거울 보면 여전히 똑같고 체중계에 올라가면 큰 차이 없이 비슷하고 토익 모의고사 점수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포기합니다. 한 달을 했는데 변화가 없네.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37배가 달라져요. 이게 복리 효과거든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은행 이자를 생각해보세요. 매일 몇 원씩 붙는 이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면 원금의 2배가 되죠. 습관도 똑같아요. 매일 1%씩 나아지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목표는 토익 900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시간씩 공부하겠다고 계획했죠. 그런데 3일 만에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하루 단어 10개만 외우기로 했어요. 10개는 5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외웠죠.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3개월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기사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줄어들었어요. 미드 볼 때 자막 없이 이해되는 부분이 생겼죠. 6개월 후에는 토익 모의고사 점수가 100점 올랐습니다. 1년 후에는 실제 시험에서 850점을 받았어요. 하루 10개 1년이면 3650개의 단어를 외운 거죠. 그 사람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시작해서 계속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2분씩 뛰기만 해도 정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냐고요? 물론 2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분이 습관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2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30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점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절대 실패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으면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목표가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우는 새해 결심 1위는 다이어트입니다. 2위는 운동, 3위가 영어 공부예요. 문제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몇 킬로를 빼겠다는 건가요?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1월에 시작해서 2월에는 괜찮았는데 3월쯤 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싶어집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결심했던 목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죠. 연구 결과를 보면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이 안 쓴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40% 높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성공 확률을 올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글로 쓰는 순간 막연했던 생각이 구체적인 문장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다이어트라고 쓰려다가 3월 31일까지 5kg 감량이라고 구체적으로 적게 돼요. 운동이라고 쓰려다가 매주 월수금 저녁 7시 헬스장이라고 명시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3월 31일까지 5kg 감량이라고 쓰죠. 영어 공부가 아니라 6월 토익 시험에서 800점 이상이라고 적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매주 월수금 저녁 7시에 헬스장 가기라고 명시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뒤처지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월 말에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1.5kg 빠져 있으면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토익 모의고사 봤을 때 700점 나오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행 상황을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앱으로 기록하거나 다이어리에 적어요.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두죠. 벽에 붙이거나 책상 위에 놓거나 휴대폰 바탕화면으로 설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연속성을 깨는 걸 싫어하거든요. 달력의 체크 표시가 20일 연속으로 쭉 이어지면 21일째 되는 날 안 하기가 아까워집니다. 그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운동 기록을 시각화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운동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운동할 때마다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게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그룹이 3개월 후 운동 지속률이 2배 높았거든요.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 단지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2배 차이가 난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의지력을 너무 믿는다는 겁니다. 새해 결심 실패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의지가 약해서라고 답해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 강한 의지로 해내겠다고 다짐하죠. 문제는 의지력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는 강하지만 저녁이 되면 바닥나거든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처럼요. 아침에 100%였다가 하루 쓰다 보면 저녁에는 20% 남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상사한테 지적받고 동료랑 신경전하고 일이 많이 남아서 야근을 했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왔어요. 집에 도착한 당신은 피곤해할 거예요. 그때 냉장고에 치킨이 있고 샐러드가 있어요. 아침에 다짐했던 건 샐러드 먹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10시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치킨과 샐러드 중 뭘 선택할까요? 대부분 치킨을 선택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의지력이라는 연료가 다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온갖 결정을 내리고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온갖 스트레스를 견디느라 의지력을 다 써버렸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그들이 실제로는 자제력을 덜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애초에 유혹을 만나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하거든요.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의지력을 쓸 일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다이어트 중인데 집에 과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마다 과자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먹을까 말까? 오늘 하루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죠. 그러다 결국 먹게 됩니다.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매일 밤 의지력을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애초에 집에 과자를 안 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할 일이 없어집니다.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배고프면 냉장고 열어서 있는 거 먹으면 됩니다. 샐러드밖에 없으니까 샐러드를 먹게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먼저 바꿉니다. 의지력으로 버티려 하지 않아요. 헬스장을 집 근처로 등록하고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놓아두고 출근길에 지나가는 곳으로 선택합니다. 영어 공부가 목표면 휴대폰 홈 화면에 영어 앱을 두고 유튜브는 지우고 출퇴근길에 무조건 팟캐스트를 듣게 만들어요. 다이어트가 목표면 과자를 아예 안 사고 냉장고에는 샐러드 재료만 채우고 배달 앱을 삭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쉬운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헬스장이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으면 안 가게 됩니다. 퇴근하고 피곤한데 30분 걸어서 헬스장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5분 거리면 갈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어차피 집 가는 길이니까 들르게 됩니다. 영어 앱이 폴더 안에 숨어 있으면 안 열게 됩니다. 찾기 귀찮으니까요. 그런데 홈 화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르게 되죠. 휴대폰 켤 때마다 눈에 보이니까요. 이렇게 환경이 선택을 만드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무실 간식을 투명한 통과 불투명한 통에 나눠 담는 연구를 했어요. 투명한 통에는 과자를, 불투명한 통에는 견과류를 넣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투명한 통의 과자를 훨씬 많이 먹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위치를 바꿨습니다. 투명한 통에 견과류를, 불투명한 통에 과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견과류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의지력이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먹게 되어 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완벽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완벽주의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들은 하루 빠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걸 아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포기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처음 실패했을 때입니다. 일주일 중 6일 동안 헬스장을 꾸준히 다녔는데 어느 날 회식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망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가려고 했는데 6일은 안 빠지고 꾸준히 갔었는데 오늘 결국 못 갔네?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일주일 동안 쌓아온 걸 하루 때문에 다 버리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일주일 중 6일 운동했으면 85%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100%가 아니면 0%로 여깁니다. 이게 완벽주의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하루 빠졌네. 괜찮아? 내일 다시 가면 돼? 이게 전부입니다. 죄책감도 없고 자책도 없어요. 그냥 다음날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거든요. 1년 중에 300일 했으면 성공이라는 걸요. 365일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300일이면 82%예요. 82%면 충분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습관을 만드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66일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몇 번 빠져도 상관없어요. 계속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습관 형성 과정에서 하루 이틀 빠지는 건 아무 영향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빠지면 아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틀 연속 규칙을 지킵니다. 하루는 빠져도 괜찮아. 그런데 이틀은 절대 연속으로 빠지지 않아. 이게 그들의 유일한 규칙이에요. 이틀 연속 빠지면 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빠졌으면 다음 날은 무조건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요. 최소한만 하면 돼요. 헬스장에 못 갔다면 집에서 스쿼트 10개라도 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못했으면 단어 3개라도 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글쓰기를 목표로 삼았어요. 하루에 1000자씩 쓰기로 했죠. 처음 한 달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야근하느라 못 쓴 거예요. 다음 날도 회식 때문에 못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예 안 쓰게 됐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하루 100자만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틀 연속 규칙을 정했죠. 하루 빠져도 괜찮아. 그런데 이틀은 안 돼. 그렇게 1년을 했습니다. 중간에 20번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이틀 연속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 후 그 사람은 결국 책을 한 권 완성해냈어요. 하루 100자씩 345일 동안 쓴 결과였죠.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다를 거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헬스장을 등록하고 책도 사고 계획표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중 92%는 3월이 되기 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해를 마법의 날이라고 믿고 너무 크게 시작하고 막연한 목표를 세우고 의지력만 믿으니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8%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들은 다르게 접근하거든요. 아주 작게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쓰고 눈에 보이게 기록하고 환경을 바꾸고 완벽을 포기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의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느 쪽이 될 건가요? 올해의 12월 31일에 1년을 돌아봤을 때는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다르게 시작하세요.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마라톤을 뛰려고 하지 말고 딱 2분만 뛰세요. 처음부터 책 한 권을 다 읽으려 하지 말고 한 페이지로 시작해보세요. 한 줄 독서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막연하게 다짐하지 말고 당신의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세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3월 31일까지 5kg 감량이라고 쓰세요. 운동하기가 아니라 매주 월, 수, 금 저녁 7시 헬스장 가기라고 적으세요. 종이에 쓰고 벽에 붙이고 당신의 눈으로 매일 확인하세요. 의지력만 믿지 말고 환경을 바꾸세요. 헬스장을 집 근처로 등록하고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고 과자를 집에서 치우고 냉장고에 샐러드 재료를 채우고 SNS를 지우고 영어 앱을 홈 화면에 두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빠졌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단 이틀 연속으로는 빠지지 마세요. 그게 전부예요. 새해는 결코 마법의 날이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기 좋은 날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2월에도, 3월에도, 6월에도, 9월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목표를 달성해내는 거예요. 다가온 새로운 한 해가 당신의 해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하기만 한다면 제가 바라지 않아도 자동으로 당신의 해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변화와 도전을 함께 응원합니다.